블로그, 법률 블로그 기자 고하다의 정민호입니다. 오늘은 그 주말을 맞아서 인천 섬으로 캠핑을 왔습니다. 제 취미가 뭐 낚시를 하는 게 취미인데 오늘은 섬에서 낚시도 하고 또 주말 동안 1박으로 섬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그 자기 전에 우리 여러분에게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 서면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. 나홀로 소송을 하시기 분들은 대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준비 서면입니다. 이 준비 서면이라는 것은 법원에 내 주장을 법원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법원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뭐 장시간 동안에 뭐 나를 대리해서 내 주장을 말씀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뭐 가시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변론기일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 뵙게 되면 짧게 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마무리를 져요. 실질적으로 뭐 변호사님들이나 또는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 당사자들도 실적으로 그 법원에서 제대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굉장히 짧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변론 준비 서면이라는 것을 자신의 주장을 먼저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게 준비 서면입니다. 근데 준비 서면은 아시겠지만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. 변론 종결 전까지 10번이든 3번이든 1번이든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. 내 주장에 대해서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증거에 입각해서 제출하는 서면이 바로 준비 서면입니다. 근데 이 준비 서면이 작성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나홀로 소송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준비 서면입니다. 그렇다면 준비 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대해서는 뭐 정해진 양식이나 또는 형식이 없어요.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정해진 양식은 아니지만 형식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그 법률 쪽에서나 또 변호사업에서 그쪽 계신 분들의 작성을 대개 다 거의 비슷하게 그 법률적으로 다 그렇게 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작성을 많이 하십니다. 간략 타이틀 뭐 1번 타이틀 달고 그다음 그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소수를 하시는 쪽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뭐 일기식이라든가 나일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쟁점에 맞게 또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입각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보통 5장 내외로 다 작성을 하세요. 보통에는 뭐 10장도 넘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준비 서면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가 가장 힘든 일이고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세요.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찾고 또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은 도중에 힘들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그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는 가장 그 방법이랄까요?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띄우게 됐습니다. 자,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대의 소장을 받거나 상대의 그 준비 서면을 주장을 서면으로 피고 입장이든 원고 입장이든 받게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, 준비 서면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상대의 쟁점, 주장하는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많이 있겠지만 쟁점사항이 뭔지 쟁점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그 쟁점이 뭔가, 상대가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 쟁점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걸 딱 1번, 2번, 3번으로 정리를 하세요. 뭘 요구한다든가 뭘 바란다든가 어떤 그런 대여금이라든가,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그 대여금에 대해서 나 돈을 줬으니까 돈을 달라. 그게 쟁점이 되겠죠. 나 얼마 줬으니까 얼마 달라.
난 줬는데 이자도 안 갚고 날짜가 언제까지였는데 초과돼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. 이게 쟁점입니다. 난 돈을 줬다면 그다음 증거도 있겠죠. 이렇게 쟁점 사항만 딱 정리를 1번, 2번, 3번으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만 쓰시면 되는데, 먼저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준비 서면을 상대의 서면을 받게 되면 먼저 준비 서면을 상대의 주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쟁점이 뭔지 쟁점을 먼저 파악을 해라. 그래서 그 쟁점에 맞게 준비 서면을 작성하실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가지고 타이틀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 방어를 하시는 겁니다. 근데 무턱대고로 무조건 뭐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제가 그동안에 뭐 10년 넘게 뭐 18년 가까이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기업체 사장님이든 뭐 기타 뭐 일반 뭐 병원장이시든 그런 분들 전부가 다 감정적으로 다 서면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.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, 모든 감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시고 정말 그 사건에 대한 쟁점만 가지고 다투시면 되는 건데, 자, 상대의 주장이 이제 파악이 됐죠? 그럼 쟁점이 나오겠죠? 그 쟁점에 따라서 타이틀을 1번부터 뭐 2번, 3번, 4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타이틀 딱 다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또 2번 타이틀 달고 그 다음 반론만 제시하면 돼요. 그 반론은 또 증거가 들어가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장 내로 작성하시면 되는데, 감정은 절대 배제하셔야 됩니다. 감정적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, 나열식 안 되고, 일기식도 안 됩니다. 소술식도 안 됩니다. 딱딱딱 1번, 2번, 3번 이런 식으로 딱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대개 보면 우리 민초님들 일반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작성하실 때 내가 많은 걸 봤는데 거기다 감정이 너무 개입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.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쟁점을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. 쟁점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판사가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기를 바라는데, 이것저것 그냥 몇 년 전거 뭐 만났는데 그런 시시콜콜 얘기까지 다 씁니다.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쟁점만 가지고 다투시면 돼요. 쟁점만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다음 준비서면에 숫자 장수는 보통 5장 내로만 작성하시면 돼요. 왜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지금 준비서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뭐 5번이고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그 상대의 주장에 따라서.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그 준비서면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급하게 작성해서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. 아시겠죠? 자, 말씀드렸습니다. 감정을 배제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, 그 다음 감정을 배제하고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할 필요가 없다. 그런 걸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, 상대가 주장을 했습니다. 준비서면을 받아봤어요.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. 상대 10가지를 준비서면 작성해서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쟁점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다투셔도 됩니다.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돼요. 안 써도 됩니다. 절대 그거 가지고 10가지 다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사건의 쟁점이 이건데 그건 다 부가적인 내용들이에요. 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.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. 또 준비서면을 안 써도 됩니다. 굳이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다고 해서 나도 준비서면을 내야 된다,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무시하실 거 무시해도 된다. 쟁점에 대해서 이미 주장을 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농장이나 상대의 그런 전술의 전략에 말려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무시할 때 무시할 거 무시하시고 쟁점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급한 건 상대입니다.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상대가 급해요. 급한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.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댔는데 그 증거나 주장에 신뢰를 깨는 게 먼저예요. 신뢰를 깨야 돼요. 판사가 봤을 때 맞는데 상대 말 또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 상대의 주장을 신뢰를 깨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. 이 증거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증거가 할 수 없다.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.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신뢰도나 증거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럼
이 다툼이 계속 되다 보면 상대가 급한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. 주장이라든가 증거에 대해서.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. 급한 사람은 상대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. 상대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. 먼저 나서가지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다리고 감정을 배제하시고 쟁점만 작성하시고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1번, 2번 이렇게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시시콜콜 필요 없이 쟁점만 또 주장한 내용의 핵심만 받아쳐서 방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준비 서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상대의 편에 상대가 준비 서면을 냈는데 이한 대응이 없어요. 근데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. 많은 분들이 막 상담하실 때 불안하다고 막 전화도 오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상대가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. 상관없어요. 급한 건 말씀드렸죠. 급한 사람이 먼저 뭐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. 상대가 뭘 주장을 했든 기다리시면 돼요. 내가 주장을 했고 서면 제출했고 증거 제출했다면 기다리십시오. 그러면 때가 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상대가 준비 서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. 뭐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. 그럼 변론기일이 잡힙니다. 변론기일에 가셔서 판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변론을 그때 들어보면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승패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나 감이 옵니다. 그에 따라서 또 상대 주장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를 하시면 돼요. 서면을 또 제출하시면 돼요. 그럼 판사님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그걸 피고든 원고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꼭 합니다. 그걸 보고 판단해서 다시 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하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상대는 급하면 먼저 뭐든지 증거를 내든 서면을 내든 또 내겠죠.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. 그다음 마지막, 나 홀로 소송을 하는데 상대는 변호사가 있다. 법무법인 변호사다.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. 법무법인 변호사든 일반 개인 변호사든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떤 변호사가 있든 뭐 법무법인 뭐든 간에 증거가 명확하다면 또 상대의 주장이 불명확하고 신뢰가 없다 그러면 누가 맡은 사건일지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. 거기서 벌써 그런 부분에서 이미 증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겁을 내거나 걱정하면은 제대로 방어라든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상대가 변호사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주장, 내 증거만 제대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18년간 상담하고 또 도와드리는 그 결과를 보면 민사소에서 보면은 뭐 상대가 어떤 변호사든 간에 제가 항상 그래요. 신경 쓰지 마라. 걱정할 필요 없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내 주장, 내 증거가 명확하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명심하시나 그러면은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. 자, 명심하시고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늦은 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. 재판은 깁니다. 1심, 2심, 대법원까지 뭐 2년, 3년 오래 갑니다. 느긋하게 가십시오. 느긋하게.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. 소송을 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. 기다리시면 돼요. 재판은 기다리는 겁니다. 상대의 주장, 상대의 증거를 보고 상대의 패를 보고 카드를 보고 내가 거의 맞는 공격만 적시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오늘 늦은 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준비서면 나홀로 소송 이렇게 준비하시면 가능하십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. 오늘 늦은 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 고하다의 필자 정민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